안녕하세요. 축구 전문 기자 한준입니다. 2022년 6월 A매치 일정이 끝나면서 2022 유럽 축구 이적 시장이 본격적으로 활발하게 이어질 것 같은데요. 토트넘 허스퍼는 이미 2명의 선수를 자유계약으로 영입한 것에 이어 첫 번째 이적료 지출 선수가 드러났습니다. 브라이튼 앤 호브 알비온의 검증된 중앙 미드필더 이브 비수마 선수와 이적료 합의 그리고 메디컬 테스트 일정 예약 등 사실상 공식 발표만 남겨놓은 상태까지 진전이 됐는데요. 이와 맞물려서 가속화되고 있는 영입 소식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7월 중순에 있을 한국 투어에 앞서서 프리시즌 본격 훈련에 앞서서 콘테 감독이 모든 선수 영입을 완료하고 완전체로 훈련을 시작하고 싶다는 의지를 구단에 전했고 구단 역시 콘테 감독의 요청을 들어주기 위해서 빠르게 움직이고 있는데요. 간밤에 있었던 대표팀 소식 그리고 토트넘의 이적 시장 최신 소식들 지금부터 총정리해드리겠습니다. 우선 이브 비수마 선수의 영입이 확정됐던 시기에 대한민국 축구대표팀은 이집트와 6월달 마지막 평가전을 치렀죠. 손흥민 선수가 풀타임을 소화하면서 두 골의 기점이 되는 활약을 했습니다. 이날 경기는 황인범, 정우영, 이재성 등 기존의 주전 미드필더 3명이 모두 부상으로 빠진 상태에서 치러졌기 때문에 손흥민 선수가 최전선에서 시작을 했지만 밑으로 내려와서 플레이메이커라든지 중앙 미드필더 역할을 하면서 기점 플레이를 했어요. 사실 김진 선수의 크로스에 이은 황의조 선수의 헤더골도 손흥민 선수가 거의 수비 지역까지 내려가서 전환 패스, 기점 패스를 뿌리면서 시작됐고 또 코너킥을 연결해서 황의조 선수 헤더 패스가 김영건 선수의 득점으로 이어지는 장면 등 손흥민 선수가 여전히 높은 경기 영향력을 보였는데요. 득점자는 황의조, 김영건, 조규성, 권창훈이었지만 이집트의 이합 갈랄 감독은 경기 후 인터뷰에서 한국의 선수들 다들 좋은 선수지만 손흥민 선수가 팀에 대한 영향력이 굉장히 컸고 여러 역할을 담당한다는 점에서 좋은 선수라고 느꼈다라고 인터뷰하기도 했습니다. 6월 평가전 남미 3팀 그리고 이집트와의 경기가 여러모로 아쉬움을 남기긴 했지만 손흥민 선수가 더욱더 월드클래스 선수로서 발전했다는 것을 눈앞에서 볼 수 있는 기회였습니다. 그리고 새벽에 열린 월드컵 예선 플레이오프 경기가 있었습니다. 바로 마지막 일정이었는데요. 북중미 예선에서 플레이오프를 통과한 코스타리카가 오세아니아 1위로 오세아니아 플레이오프에 오른 뉴질랜드를 1대0으로 꺾고 본선 진출 막차를 탔습니다. 앞서 호주 대표팀이 남미의 페루를 꺾은 것에 이어 또 웨일스 대표팀이 유럽의 마지막 진출팀으로 결정된 것에 이어 6월달 마지막 일정 속에 32개국이 확정이 됐는데요. 코스타리카는 이미 편성되었던 2주에 들어갔습니다. 스페인, 코스타리카, 독일, 일본이 한 주에 속했는데 일본과 3위 자리를 다툴 것으로 예상되는 코스타리카인데 스페인과 독일이 혹시나 이변의 희생양이 될 수 있을지 월드컵 본선에 대한 기대감도 높아지고 있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대로 본격적으로 토트넘의 폭풍 영입이 가속화되고 있는데요. 영국의 런던 지역 축구 전문 매체 풋볼 런던은 7월 중순 한국 투어 이전에 토트넘은 모든 영입을 완료하고자 한다, 희망하고 있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완료하고 싶은 의지는 있지만 물론 그걸 약속할 수는 없는 부분이겠죠. 지금까지 알려진 것은 콘테 감독이 최소한 6명의 선수 영입을 원한다고 했는데 지금 영국 언론의 보도에 따르면 7명에서 8명 정도의 영입이 이루어질 것으로 보여지고요. 지금 에릭센 선수, 히샤리손 선수가 다음 타깃으로 거론되고 있다. 이렇게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이 기사의 배경은 역시 이브 비스마 선수가 토트넘의 세 번째 영입 선수가 되는 것이 확정적이기 때문인데요. 영국의 정론지 가디언이 이적 시장 소식에 대해서는 이탈리아의 이적 시장 전문 기자인 파브리치오 로마노 기자의 기사를 받고 있거든요. 로마노 기자가 가디언에 보도를 했어요. 토트넘이 브라이튼의 이브 비수마 영입을 2,250만 파운드에 완료했다. 클로즈 투 사이닝 임박했다는 얘기인데 거의 지금 다 됐다라고 볼 수 있는 얘기고요. 여기에 새롭게 공개된 내용이 5년 장기 계약이다라는 것입니다. 비수마 선수가 만으로 26세의 어린 나이기 때문에 5년 계약을 충분히 가져가면서 이 선수가 또 잘하면 향후에 매각도 할 수 있고 더 큰 돈을 받을 수 있는 그런 상태라고 볼 수 있겠는데요. 아직 모든 협상이 끝난 것은 아니지만 일단 구단과 구단 간의 합의가 끝났다면 다 끝났다고 봐야 돼요. 브라이튼에서 2,250만 파운드 이적에 수락을 했고 사실 옵션이나 개인 조건 등에 대한 부분들이 남아있긴 한데 선수 개인과의 협상은 문제가 안 될 것 같고 옵션 역시 어떤 정도의 좀 조금의 작은 액수기 때문에 크게 문제 없이 넘어가게 될 것이다라고 보고 있는 것이죠. 토트넘은 이반 페리시치와 프레이저 포스터를 자유계약으로 영입한 것에 이어 비수마 선수 영입으로 세 번째 영입을 하게 됐는데요. 파브리오초 로마노 기자가 기사를 쓴 것 외에 추가적인 정보를 본인의 트위터에 공개를 했는데 유로로 따지면 2,600만 유로입니다. 브라이튼이 3천만 파운드를 원한다고 했지만 옵션을 통해서 어느 정도는 그에 준하는 액수를 보장해 줄 것으로 보이고요. 5년 계약이라고 다시 한번 소개를 했고 또 비수마 선수의 에이전트가 몇 시간 뒤에 이제 토트넘의 훈련장에 와서 사무실에 와서 모든 상황을 마칠 것이다. 그리고 목요일에 메디컬 테스트가 있을 것이다. 소개를 했습니다.
토트넘 허스퍼가 비수마를 영입한 것은 정말 깜짝 발표였는데요. 지금까지 다른 선수들의 언급이 많이 되고 있었고 또 아스널이 원한다고 했던 토트넘도 함께 원한다고 했던 레스터시티의 유리 틸레만스 얘기도 있었어요. 비수마가 조금 이제 수비적인 역할을 더 잘할 수 있다면 틸레만스는 조금 더 공격적인 옵션인데 여기에 에릭센 선수에 대한 관심까지 유지되고 있다 보니까 틸레만스가 조금 후순위로 밀려난 것 같습니다. 그런 가운데 비수마 선수를 원하는 팀들도 꽤 많았습니다. 당장 지난 시즌부터 지난 1월 이적장에도 그랬고 꾸준히 이적설이 돌았던 이부 비수마예요. 왜냐하면 비수마 선수가 브라이튼과의 계약이 내년 여름에 끝나기 때문에 늦어도 올 여름에는 이적을 해야 되고 비수마가 브라이튼과 연장 계약을 하는 게 아니라 본인도 더 큰 팀으로 이적을 원하고 있었기 때문에 이적은 시간 문제였거든요. 비수마를 원한 팀들로 풋볼 런던이 소개한 팀이 아스널, 에스턴 빌라, 첼시, 에버튼입니다. 그런데 에버튼은 아시다시피 지난 시즌 강등 위기를 겪으면서 많이 팀의 레벨이 떨어졌고요. 첼시 같은 경우에는 비수마 선수가 우선순위가 아니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아스널과 에스턴 빌라는 챔피언스리그에 진출하지 못하기 때문에 비수마 선수에게는 매력적인 옵션이 되지 못했죠. 사실 에스턴 빌라나 에버튼이나 아스널까지 보더라도 브라이튼과 비교했을 때 크게 낫다라고 볼 수 있는 상황이 아니기 때문인데요. 그래서 토트넘이 영입 경쟁에서 앞섰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안토니오 콘테 감독이 강하게 원했다는 얘기도 있는데요. 일단 리버풀까지도 지난 여름에는 비수마 선수를 원할 정도였는데 리버풀은 다르인 누네스 선수의 영입에 굉장히 많은 돈을 썼고 또 사디오 마네 선수가 나가는 상황 속에서 공격 라인의 정비가 조금 시급하다 보니까 비수마 선수 영입 경쟁에서는 토트넘이 앞서게 됐습니다. 한편 유리 틸레만스에 대한 보도도 나왔는데요. 미국을 대표하는 이제 매체죠. CBS에서 활약 중인 영국 축구 전문 기자 벤 제이콥스의 보도에 따르면 토트넘이 비수마를 영입하면서 아스널이 유리 틸레만스의 영입에 굉장히 가까워졌다, 유력해졌다라고 보도를 하면서 흥미로운 것이 사실 아스널이 비수마도 노렸잖아요. 토트넘이 이렇게 비수마를 영입한 걸 보면서 아스널은 틸레만스도 하이제킹 당하지 않을까 걱정하고 있다. 일단은 틸레만스가 아르테타 감독의 최우선 옵션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토트넘이 이적 시장이 워낙 광폭 행보를 보이다 보니까 어떤 일이 벌어질지 이제 이적 시장의 전문 기자들도 놀라고 있는 모습인데요. 비수마 선수에 앞서서 토트넘의 3호 영입이 될 것으로 알려졌던 선수는 미들즈브러에서 노팅엄 포레스트로 지난 시즌 임대돼서 노팅엄 포레스트의 1부 리그, 프리미어리그 승격을 이끈 잉글랜드 21세 이하 대표 오른쪽 윙백 제드 스펜스 선수인데요. 제드 스펜스도 아스널이 노렸다는 얘기들이 있었지만 토트넘이 더 근접한 상황이고요. 지금 디 애틀레틱에서 기사를 쓰고 있는 데이비드 온스테인 기자가 토트넘 소식이 정통한데 제드 스펜스에 대한 토트넘과 미들즈브로의 협상이 끝났다고 합니다. 이적료 합의가 끝났고 제드 스펜스가 개인적으로도 토트넘으로 가는 것을 선호하고 있기 때문에 역시 토트넘의 스펜스 영입도 시간 문제다 이렇게 나오고 있습니다. 이와 더불어 파브리치오 로마노 기자도 제드 스펜스의 이적료가 어느 정도 규모인지 알렸는데요. 비수마의 이적료와 비슷하다라고 했어요. 사실 토트넘은 1,500만 파운드에서 2,000만 파운드 정도를 쓰고 싶어 했는데 결국에는 그 이상의 금액을 지불하게 된 것 같고 이적에 있어서는 많은 팀들의 경쟁이 붙었고 어린 선수이고 홈그로운이라는 것을 감안했을 때 토트넘이 예전처럼 얼마 안 되는 돈을 깎으려고 하기보다는 그 돈을 맞춰주고 데려오는 방식으로 선회를 했기 때문에 이렇게 빠르게 협상이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아마도 토트넘의 4호 영입이 될 가능성이 있는데요. 또한 크리스찬 에릭센 선수가 5호 영입이 될 거라는 전망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최근 영국 언론의 보도에 따르면 크리스찬 에릭센은 브렌트포드와 먼저 협상을 했어요. 브렌트포드와 단기 계약을 맺으면서 좀 복귀를 했었잖아요. 브렌트포드의 장기 계약 제안을 에릭센이 거절을 하면서 역시 더 큰 팀으로 가고자 하는 의지를 내비친 것인데요. 맨체스터 유나이티드가 에릭센에게 오퍼를 했다고 합니다. 텔레그래프에서 맨체스터 유나이티드 잠당 기자로 활동하고 있는 제임스 더커 기자가 보도를 했고 또 디애틀레틱의 데이비스 온스테인이라든지 각종 영국 이적 시장 전문 기자들이 계속해서 이제 에릭센의 오퍼 사실을 확인해주고 있는데요. 일단은 에릭센 선수는 맨체스터 유나이티드로 가는 것보다는 토트넘이 유력하다고 보고 있어요. 오퍼가 오긴 했지만 현재 수락하지 않은 이유는 토트넘의 공식 오퍼가 오지 않았기 때문이고 최근 호이비에르 선수도 덴마크 대표팀 일정 중에서 에릭센이 올 것 같다. 콘테 감독이 나에게 에릭센의 최신 상황을 물어보기도 했다. 해리케인 선수도 잉글랜드 대표팀 소집 중에 에릭센에게 연락이 왔다 이런 얘기들을 했거든요. 여기에 파브리치오 로마노 기자가 예전에 조금 했던 인터뷰이긴 하지만 다시 한번 에릭센 선수가 챔피언스 리그에 뛰고 싶은 의지를 밝혔던 인터뷰를 공유했습니다. 이 얘기는 어떻게 본다면 토트넘과의 밀접성을 좀 알리는 암시하는 그런 보도라고 할 수 있겠고요. 제이콥스 벤 기자에 따르면 아직 토트넘은 에릭센에게 오퍼하지 않았는데 기본적으로 맨체스터 유나이티드가 에릭센에게 오퍼를 한 이유는 지금 많은 선수들이 빠졌고 특히 폴 포그바 선수가 떠난 이후 중앙 미드필드 라인의 보강이 필요한데 지금 맨체스터 유나이티드가 먼저 협상하고 있는 선수는 프랭키 데용 선수입니다. 아약스에서 에릭 텐하그 감독과 함께 좋은 기간을 보냈던 선수인데 바르셀로나가 재정적인 문제 때문에 매각을 원하고 있잖아요. 근데 이 선수의 이적료가 워낙 비싸요. 바르셀로나가 8천만에서 8,500만 유로를 원하고 있고 데용 본인은 사실 바르셀로나 잔류를 원하고 있다가 어쩔 수 없이 이적을 해야 되는 상황이다 보니까 시간이 좀 걸리고 있는데 텐하그 감독도 6월 27일에
가장 먼저 프리시즌 일정을 프리미어리그 팀들 중에 시작할 정도로 큰 의욕을 갖고 있고 프리시즌 본격 훈련에 앞서서 모든 선수들의 영입이 완료되길 원하고 있거든요. 콘테 감독과 마찬가지인 입장인데 대용의 이적이 지체된다면 다른 선수를 영입해달라 그렇게까지 얘기를 했다고 합니다. 대용을 원하긴 하는데 질질 끌고 싶지 않다라는 얘기죠. 그래서 그 대안으로 에릭센 선수를 위해 움직인 것인데 대용과의 협상도 빠르게 진행할 수 있기 때문에 에릭센 선수는 맨유에 간다고 하더라도 사실 브루노 페르난데스 선수의 로테이션 자원이 될 수 있고 대용까지 오게 될 경우에는 입지가 굉장히 작을 수밖에 없어요. 보험 차원의 영입이 될 수 있다는 것을 본인도 알고 있습니다. 현재 자유계약 선수이고 큰 돈이 들지 않는 영입이기 때문에 온 오퍼라서 토트넘으로 가는 것이 본인의 여러 가지 측면에서 낫고 또 최근 나오고 있는 얘기가 에릭센 선수가 토트넘에서 활약을 했던 선수고 현재 런던에 살고 있고 런던에서의 생활에 가족 모두가 안정된 상황인데 다 같이 이사를 가야 되잖아요. 사실 이미 친숙한 토트넘에 가는 것이 가족의 생활 문제에 있어서도 훨씬 더 낫기 때문에 지금 영국의 많은 언론들과 이적시장 전문가들은 에릭센이 토트넘으로 갈 것이 유력하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한편 공격진 영입에서는 굉장히 큰 이름들이 오가고 있는데요. 현재 맨로 기자 텔레그래프에서 토트넘 소식을 가장 정통하게 보도하고 있는 기자의 보도에 따르면 여전히 브라질 대표 공격수 히샬리송과 가브리엘 제주스에 대한 관심이 유지되고 있고 여기에 디 애슬레틱에서 리즈 유나이티드의 소식을 전해오고 있는 아담 크래프톤 기자는 하피냐도 토트넘이 노리고 있다고 합니다. 하피냐 선수는 오른쪽 윙어로 뛰는데 왼발잡이 가짜 윙어잖아요. 히샬리송과 함께 한국에 와서 한국 대표팀과의 경기를 치렀던 브라질 대표팀의 선수인데요. 아스널과 토트넘이 나란히 원하고 있다고 합니다.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는 것이 사실 루카스 모우라가 백업 자원으로 남더라도 토트넘에서 뛰고 싶다라는 의지를 보이고는 있지만 매각이 가능하다면 토트넘은 매각하고 이 자리를 조금 더 이제 강력한 선수, 어린 선수로 대체하고 싶은 의지가 있거든요. 모우라 선수가 오른쪽에서 이제 쿨루세스키의 백업 자원으로 뛰고 있는데 하피냐가 온다면 오른쪽에서 쿨루세스키와 함께 주전 경쟁을 할 수 있는 어떤 선수가 나가도 이상하지 않은 그런 화력을 갖출 수가 있게 되고 사실 히샬리송 선수가 오게 된다면은 공격진의 세 자리를 모두 뛸 수 있긴 한데 오른쪽에선 조금 약하거든요. 최전방 스트라이커가 최우선이고 손흥민 선수가 뛸 수 있는 왼쪽 측면 공격수에서 가짜 7번과 같은 역할, 스트라이커에 가깝게 안쪽으로 치고 들어오는 역할을 하기 때문에 히샬리송이 올 경우에는 사실 모우라의 역할까지 커버하기는 어렵다고 봐야 돼요. 그래서 모우라를 남겨야 되는 상황인데 모우라가 나갈 수 있는 상황이 된다면 베르바이 모우라가 모두 나갈 경우 공격진에도 2명의 영입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지금 하피냐 이름이 나온 것이고 제주스 같은 경우에는 히샬리송과 다르게 오른쪽 측면을 선호하고 그리고 가운데 공격수까지 볼 수 있는데 가운데 공격수 자리에서는 그렇게 크게 인상을 남기지 못했기 때문에 히샬리송 하피냐 조합이 오는 것이 조금 더 유력하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한편 토트넘이 매각하려는 선수들의 상황도 보도가 됐는데요. 스페인 소식에 정통한 마테오 모레토 기자의 보도에 따르면 비아레알과의 로셀소 협상이 조금 난항을 겪고 있다고 합니다. 토트넘이 3천만 유로 정도의 이적료를 원하고 있다 보니까 이 돈을 좀 이제 난색을 표하고 있다. 비아레알이 로셀소를 원하긴 하는데 그렇게 비싸게 사고 싶지 않다.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거든요. 어떻게 보면 최근에 이어지고 있는 이런 이적료 협상은 토트넘이 비아레알의 왼발잡이 센터백 파우 토레스 영입을 좀 잘하기 위해서 이렇게 좀 돈을 좀 높여가지고 이적료를 좀 깎고 파우 토레스를 좀 싸게 데려오기 위한 그런 좀 상황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또한 조 로든 선수 웨일스 대표로 뛰고 있는데 이 선수가 결국에는 이제 토트넘을 나가야 되는 상황이 됐잖아요. 조 로든에 대해서는 풀럼과 울버햄튼, 노팅엄 포레스트가 관심을 받고 있다고 하는데 노팅엄 포레스트 입장에서는 사실 제드 스펜스를 완전 영입하고 싶었지만은 실패했잖아요. 그런 상태에서 이제 수비수 영입 과정에서 토트넘을 떠날 조 로든을 위해 움직이고 있으니까 이런 영입 작업들이 연쇄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 울버햄튼은 로맹 사이스가 빠지는 왼쪽 센터백 자리를 찾고 있고 풀럼 같은 경우도 챔피언십에서는 좋은 경기를 보여줬던 조 로든을 영입하고 싶어하는 상황입니다. 최신 이적설을 통한 2022-2023 시즌 예상 포진도입니다. 토트넘의 공격 라인 백업 자원으로 브라질 대표 선수들이 올 수 있을지 기대가 됩니다. 히샬리송과 하피냐가 온다면 토트넘은 주전 비주전의 적차가 거의 없어지는 상황이라고 볼 수 있겠어요. 손케 듀오가 워낙 막강하긴 한데 히샬리송과 하피냐의 기술력과 결정력도 만만치 않죠. 중앙 미드필드 라인은 호이비에르스키 벤탄쿠르의 기존 선수들의 비수마와 에릭센이 가세돼서 총 5명이 구성될 것으로 예상되고 윙크스 선수는 에버튼으로 이적할 경우 히샬리송을 영입하는 데 있어서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또한 오른쪽 윙백은 스펜스 선수의 영입이 유력하고 로얄이 떠나면서 도어티가 남아서 좌우 측면을 모두 커버할 수 있는 전천후 윙백 로테이션 자원이 될 것 같고요. 지금 구체화되지 않고 있는 것이 수비 라인인데 파우 토레스를 위해서는 로셀소를 어떻게 보내느냐가 중요할 것 같고요. 브레머 선수는 지금 토리노의 단장이 영국에 와서 협상을 진행하고 있다는 얘기가 나오고 있으니까 어떻게 될지 상황을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2022 여름 이적 시장 토트넘이 창단 이래 어떻게 보면 가장 뜨거운 시간을 보내고 있는데요. 손흥민 선수와 함께 2022-2023 시즌 챔피언스리그 무대와 프리미어리그 우승을 위해 도전하는 토트넘의 라인업 어떻게 구성될지 한준TV에서 시시각각 변하는 상황 빠르게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새로운 한준TV 유튜브 채널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으로 새로 올라오는 영상들 놓치지 않으시기 바랍니다.